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의 장원석입니다. 갑과 을,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을의 계약서라든지 보이지 않는 관계에서 흔히 쓰는 말이죠. 이런 갑과 을 관계가 극명하게 드러나서 문제가 심각한 쪽을 꼽으라면은 역시 대형 프랜차이즈와 가맹주와의 관계죠. 교묘한 수법으로 가맹점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잠시 뒤 투데이 포커스에서는 프랜차이즈 가맹업체 문제를 다뤄보겠습니다. 전국 가맹점주협의회 연석회의 서홍진 교육국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앵커가 뽑은 수도권 뉴스입니다. 인천해양경비안전서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서 다음 달 30일까지 불법 수상 레저 행위를 특별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등록을 하지 않고 수상 레저 스포츠 관련 영업을 하거나 무면허로 조종을 하는 경우 음주 운항, 정원 초과 탑승 등이 해당됩니다. 해경에 따르면 안전센터 경찰관 등을 투입해서 수상 레저 활동이 활발한 인천시 중구, 영종도, 무의도, 칠미도와 옹진군 영흥도, 자월도 등지에서 집중적으로 불법 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브라이언 아담스의 Summer of 69 띄워드리면서 2017년 7월 5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 연매출은 150조 원에 달할 정도로 크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자료에 따르면요. 프랜차이즈 관련 분쟁 조정 신청이 2015년에 522건, 지난해에는 593건으로 14%가 증가했고요. 올해 1월에서 5월을 보니까 벌써 280건입니다.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28% 증가했습니다. 산업이 활성화될수록 대형 프랜차이즈가 가맹점주들에게 횡포를 부리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방증일 것 같은데요. 김상조 고공정거래위원장도 취임과 동시에 대형 치킨 프랜차이즈를 조사하는 등 예의주시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이 문제 다뤄보겠습니다. 전국 가맹점주협의회 연석회의에 서홍진 교육국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육국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요즘에 떠들썩한 사건들 중에 보면은 대형 프랜차이즈와 관련된 내용들이 많습니다. 호식이 2마리 치킨 회장의 성추행 파문, 그리고 미스터 피자에서는 가족 회사의 치즈를 비싸게 팔고 책도 강매시키고 보복 영업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오히려 가맹점주들이 일선에서 많이 고생들 하시더라고요. 요즘 분위기 어떻습니까? 적당한 표현을 찾기 힘든 상황이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예. 가맹본부의 잘못으로 일어난 일들인데 가맹점들이 이제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까 가맹점주분들이 이제 참담해하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많은 분들은, 그러니까 소비자들은 이 브랜드 이름만 보고서 일선의 가맹점들을 판단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아무리 이렇게 떠들썩 하더라도 그래도 브랜드 이름이 있고 가맹점을 운영하면은 다른 개인이 운영하는 영세한 가게보다는 낫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좀 힘든 가맹점주들도 많다면서요. 아무래도 이제 브랜드가 이제 대중들은 알려져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이제 독립 창업한 경우에 비해서는 매출이 이제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예. 그러나 실제 이제 가맹본부에 지불해야 되는 각종의 비용들을 제하고 나면 안정적인 수익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예. 최근에 이제 통계청에서 6월 23일 날 발표했던 2015년 기준 경제 총조사 확정 결과 보도자료에 따르면은 프랜차이즈 가맹점당 영업이익이 임금 근로자 평균 연봉의 69%에 불과하다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예. 이것을 통해서 보더라도 일반적 인식과는 차이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하, 일반적인 소비자들이 인식하는 것과는 많은 다른 부분이 있는데 프랜차이즈 네. 본사의 갑질이라는 표현이 몇 년 전부터 많이 쓰이고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사례 몇 가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일단 대표적인 것으로 분류하자면 공산품들을 포함해서 시중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그런 물품들이 있는데 예.
이런 것들을 반드시 본사로부터만 구입하도록 하고 그 가격도 이제 시중가보다는 이제 높게 판매하는 이제 그런 행위가 하나 있겠고요. 예. 또 거래 조건들을 협의하기 위해서 이제 가맹점주들이 모여서 단체라는 것들을 구성하는 경향이 이제 최근에 나타나는데 예. 그런 단체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이제 가맹 계약을 해지하거나 어떤 보복 조치로 나아가거나 이런 것도 있고요. 광고 판촉비 등을 가맹점에게 부당하게 떠넘기는 그런 행위들도 나타나고 있고 그렇습니다. 예. 이런 것들은 뭐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것들이기도 한데 할인 네네. 이벤트를 본사에서 지시를 내리고 그 할인된 금액만큼을 오히려 가맹점주들한테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는데 진짜인가요? 사실 뭐 광고나 판촉비 예. 이런 것들은 가맹본부하고 가맹점 사업자가 균등하게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이렇게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제시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이제 이게 운영되는 과정에서 가맹점이 현저하게 많이 부담하는 그런 구조이거나 예. 아주 극단적인 경우에는 가맹점이 모두 판촉 비용을 다 부담해야 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가맹점들의 이제 수익 악화의 이제 주요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리고 어제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런 점을 주의하십시오 하고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네네. 위탁관리 계약으로 계약을 했는데 실제로 본사가 가맹점주들한테 요구하는 것은 가맹계약 수준의 것을 요구하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계약상으로는 위탁관리라서 정보를 잘 안 주고 이런 내용이 있던데 어떤 네네. 내용인지 설명 가능하시겠습니까? 이건 사실 꾸준히 문제 제기되었던 건데요. 예. 뭐 대형 마트나 뭐 백화점 등에 입점하는 과정에서 그 독립된 이제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예. 위탁계약 형식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형식은 위탁계약을 취하고 그 실질은 이제 가맹사업의 형태를 취하는 변형된 형태의 해법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예. 그러다 보면 이제 가맹사업법에서 그 가맹 희망자, 가맹점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각종의 제도들이 있어요. 정보공개서 제공해야 된달지, 허위과정 정보 제공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달지 하는 그러한 법적인 보호 장치들을 전혀 받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예. 뭐 청취자분들의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부가 설명을 드리면은 가맹계약 쪽이 그 가맹점주에게 더 책임이 주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본사에서도 관련된 뭐 상권 정보라든지 다양한 뭐 추가적인 서류 같은 것도 더 줘야 되고요. 근데 그렇죠. 위탁 관리 계약으로 하게 되면은 이게 본사가 뭐 종합병원이라든지 상가 아니면 대형 네네. 마트에다가 그 어떤 공간을 마련하고 이제 그 가맹점주가 아니라 그 위탁 계약하는 분은 가서 이제 거기서 벌어들이는 돈만 받아가는 형식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책임도 좀 덜하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거기는 실질적으로 이제 가맹점주가 되는 건데요. 계약의 형식만 위탁 계약을 취하는 구조이고 예. 이것은 사실 가맹사업법의 엄격한 법적 규제를 벗어나려고 하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예. 최근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러한 경향들에 대한 제동을 거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예. 지금 교육국장님께서도 실제로 프랜차이즈를 경영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제 점주는 아니고요. 예. 이쪽 가맹사업 전반에 대해서 가맹점주들의 어떤 논리나 이런 것들을 이제 함께 고민하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날 때마다 피해자들은 결국 가맹점주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계속 받고 있는데 실제로 네네. 민주당의 김영조 의원이 호식이 2마리 네. 찍힌 가맹점 카드 매출액 자료를 분석했더니 회장의 성추행 사건이 보도되고 열흘 동안 매출이 전월 같은 요일의 평균보다 40% 최대 40% 급감했다고 발표를 했고 평균적으로는 전월 대비 약 30%가 감소했다고 발표를 했는데 네네. 실제로도 현장에서 이런 불만의 목소리 많으시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 자료도 사실 이제 객관적으로 예. 뭐 금융감독원을 통해서 이제 카드 매출액 자료를 받아서 분석한 것이기 때문에 예. 실제로 객관적인 자료로 알 것 같고요. 근데 과거에 이제 미스터 피자 같은 경우에 작년 4월에 예. 가맹본부 정우현 회장님의 이제 경비원 폭행 사건이 있었어요. 이제 그 사건 이후에 이제 매출 하락으로 이어졌고 수십 개의 가맹점들이 폐업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내몰렸죠. 예. 또 최근에 보복 출점의 문제랄지 또 이제 횡령 배임 등의 의혹 등으로 수사가 진행되면서
또 매출 하락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요즘에 뭐 신조어가 생겼어요. 오너 리스크, 뭐 신종 네네네네. 갑질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이렇게 뭐 오너들, 그 회장들, CEO들이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면서 가맹점주가 피해를 입어도 본사로부터 현재로서는 보상받을 길이 하나도 없는 건가요? 실제로 이제 가맹점들이 만약 이런 문제를 일으켰다면 가맹계약 해지를 당하는 등의 큰 불이익을 받습니다. 예. 그런데 가맹본부의 이제 오너가 지금 뭐 호식이 2마리 치킨의 경우나 미스터 피자의 경우처럼 오너들이 문제를 일으켰을 때 가맹점주가 피해를 입었다고 해서 그것을 구제받기는 사실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지점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이 발의한 뭐 이른바 호식이 배상법, 뭐 호식이 방지법 네네. 이런 것들이 있는데 대충 어떤 내용이 담겼나요? 가맹사업의 이제 공정거래 확립을 위해서 이제 제정된 법이 있어요. 예.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가맹사업법이라고 불리죠. 거기에 이제 가맹본부의 준수사항에 가맹사업 이미지를 훼손해서 가맹점주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그런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추가했고요. 예. 가맹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될 사항으로 그러니까 가맹본부나 가맹본부의 경영진들의 규책 사유로 가맹점주들의 손해가 발생했을 때 과연 가맹본부에서 어떠한 책임을 부담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이렇게 법안이 이제 발의가 되어 있는데요. 예. 이것은 곧 오너리스크에 대한 가맹점주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의 근거를 마련했다라고 하는 상징적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발의가 된 상태고 만약에 이게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이런 배상 방법이 생길 수도 있겠군요. 네네. 자, 이제 뭐 가맹점주들이 여러분들이 모여서 이제 회의 대책도 논의하셨을 거고 불만도 네. 호소를 하셨을 텐데 네네. 글쎄요, 지금 공정거래위원장이 바뀐 지 얼마 안 됐고 그동안에 뭐 물론 그 가맹 본사의 문제도 많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좀 소극적이지 않았느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어떤 점이 개선되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까지 이제 과거에 이제 상황으로 보면 그 불공정한 지점들이 있어야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제 제기를 하고 신고를 하고 했으면 이제 바로 적시에 그런 어떤 내용 시정 조치나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될 텐데요. 예. 2년 이상 사건이 계속 계류되어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어서 사실 불공정한 문제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적극적으로 대처했다라고 보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앞으로 더 나아지리라 희망을 해보겠습니다. 앞으로도 예. 저희도 계속해서 이 문제 집중적으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예. 보시죠. 네, 지금까지 전국 가맹점주협의회 연석회의의 서홍진 교육국장이었습니다.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FM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2부입니다. 비가 그치니까 더위가 찾아왔습니다. 폭염주의보 발표에 따른 재난방송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9시 32분을 기해서 서울특별시, 경기도 대구광역시, 청도군 그리고 제주도 북부와 동부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발표됐습니다. 노약자는 야외 활동을 자제하셔야 하고요. 더불어서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카페인 음료 섭취를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또 더위로 인해 장시간 냉방을 가동할 때에는 주기적으로 환기를 해주시고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는 119로 연락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폭염주의보 발표에 따른 재난방송 사항입니다. 오늘 오전 9시 32분을 기해서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대구광역시, 제주 북부와 동부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발표됐습니다.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때는 119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국민안전처의 안내사항을 전해드렸습니다. 자, 수도권 투데이 2부 광고 듣고 와서요. 잠시 뒤에 서울시와 경기도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 집고! 수도권 정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수도권 행정탐방! 매주 수요일 아침은 경기도 소식 알아보는 날이죠. 취재기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YTN 김학무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수도권 행정탐방 시간인데요. 서울시 소식 먼저 전해보고요. 잠시 뒤에 김학무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국장과 함께하겠습니다. 국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놀라셨죠? 죄송합니다. 네. 자, 올해 정책 박람회가 열린다고 들었습니다. 네. 지난해에도 열렸거든요. 올해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청취자 여러분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정책 박람회는 한 5년간 진행을 해왔어요. 예. 네. 기본적으로는 이제 시민들이 생활상에서 이런 문제를 이렇게 개선하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하면 이제 행정에서 그 제안을 가지고 검토해서 이렇게 반영을 하거나 안 하거나 뭐 이렇게 결과를 피드백해주는 형식이었어요. 근데 예. 올해는 시민들이 제안을 하고 또 시민들끼리 토론도 하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할 건가 시민들이 투표해서 조금 더 그 직접 민주주의 형태로 그 정책 박람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접 민주주의를 실험해 보신다고 했는데 뭐 얼마 전에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많은 네. 분들이 서울 광장에 모여서 광화문 그 시청 광장에 모여서 네. 뭐 의견을 모은 뭐 그런 것들과 비슷한 것 같은데 어떤 내용입니까? 이제 시민들이 사실은 생활의 전문가잖아요. 그래서 그 서울시 정책 중에서 어떤 정책이 가장 시민들에게 체감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느냐 뭐 이런 것들을 시민 투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 서울시 5대 혁신 정책을 정해서 그 결과를 7월 7일 날 서울광장에서 공개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시민들이 제안한 제안한 이런 걸 해보자 하는 거 5개를 또 저희가 정했습니다. 그래서 예. 그걸 가지고 저희가 이제 온라인 사전 투표도 하고 그다음에 시내에서 거리 투표도 하고 마지막 날 7월 8일 날 6시에 서울광장에 모여서 현장 투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향을 시민들의 의사를 물어서 결정이 되면 저희가 이제 100일 동안 시에서 어떻게 집행할 건가 세부 계획을 세워서 시민들한테 보고하는 형태입니다. 예. 그러면 이런 것들에 참여하고 싶은 서울 시민들도 계실 거니까요. 직접 민주주의 캠페인에 어떻게 참여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요일 날하고 토요일, 그러니까 7월 7일하고 7월 8일이 저희 행사예요. 그래서, 서울시 정책이 좀 궁금하거나, 뭐, 정책과 관련해서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금요일 날 오후 1시에서 5시까지 저희가 정책 상담소를 서울광장에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예. 오시면 되고요. 마지막 날 7월 8일 날에는 오후 6시에 시민들이 제안한 5개의 의제를 가지고 토론을 하고 시민들이 찬반 투표를 합니다. 그래서 예. 오시면 저희가 마지막 날 오시는 분들에게는 짜장면도 드리고 그렇게 합니다. 짜장면도 드실 수 있군요. 네. 자, 시민들이 제안한 정책 의제 중에서 재밌는 것들 몇 가지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이번에 이제 5개를 선정했는데요. 예.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좀 저희가 온라인에서 이렇게 해보니까 뜨거운 주제 중에 하나가. 예. 반려동물이 요즘 많이 키우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이 반려동물이 죽으면 이제 지금 현행 법상으로는 쓰레기 봉투에다가 이렇게 담아서 이렇게 버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사설에서 운영하는 장례식 비용이 너무 비싸서 예. 공용 장례식장을 만들어 보자 뭐 이런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찬반 의견들을 지금 토론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보행 중에 흡연을 완전히 금지하자 뭐 이런 제안도 들어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다른 제안으로는 차량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차량을 폐기하는 가구에게 교통비를 조금 지원해주자 뭐 이런 제안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게 이제 너무 황당한 주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예. 사실 도로 건설에 어마어마한 건설비를 쓰고 있어서 차량을 줄여가는 뭐 정책이라는 측면에서는 토론할 여지도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주제들로 토론을 하고 마지막 날 찬반 토론을 저희가 벌리니까 예. 듣고 한번 판단해 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뭐 다양한 의견 나왔던 것 같은데요. 이번 주 금요일 7월 7일 그리고 토요일 8일에 시청 광장에서 또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가서 또 짜장면 한 그릇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국장이었습니다. 2,500만 수도권 청취자들의 살맛 나는 오늘 하루를 위해 수도권 투데이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꼭 알아두어야 할 수도권 핫 이슈를
쉽고 자세하게 들여다보는 투데이 포커스. 수도권 청취자 여러분들의 귀와 입이 되어드리는 코너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그리고 서울, 경기, 인천의 가장 중요한 행정 소식을 가장 발빠르게 짚어보는 수도권 행정탐방까지. 똑 소리나는 수도권 라이프를 원하신다면 지금 듣고 계시는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아침 9시 10분 놓치지 마세요. 참, 수도권 투데이의 문을 두드리고 싶은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주저하지 마시고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수도권 투데이는 청취자 여러분과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평일 오전 9시 10분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청취자 여러분과 늘 함께합니다. 출입처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네, 조금 전에 알아보려고 했던 경기도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YTN 김학무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김학무입니다. 네, 용인 씨가 중고교생의 교복 구입 비용을 지원한다는 소식 먼저 들어볼까요? 네, 그 경기도 용인시가 그 중고교생들에게 그 교복비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바로 그 옆 성남시가 중학생에 대해 무상교복 그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그 용인시가 고교생에까지 그 확대한다는 겁니다. 예. 학생 1인당 29만원씩 모두 68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용인시는 그동안 그 경전철 사업 실패에 따른 그 채무가 많았었는데, 그 지난해 말에 채무를 모두 갚고 그 채무 제로를 선언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이제 그 본격적으로 그 주민들의 교육 분야에 대한 복지를 그 넓힌다는 그 계획입니다.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성남시도 무상교복 시행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있었는데 용인시의 계획이 잘 시행될 수 있을까요? 네, 그 성남시 경우에 그 중학생 교복을 지원하고 있고 그 이후에 그 고등학생 교복도 그 지원하려고 했는데 그 시의회의 그 반발로 그 세 차례나 그 무산됐었습니다. 예. 그 시의회의 그 견제가 심했던 건데요. 용인시의 경우에는 그 시의회 그 의원 구성이 그 여야가 동수로 돼 있어서 그 시가 정책에 대한 설명을 그 잘 하면 그 통과될 수 있을 것으로 그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무엇보다 그 학생들 교복 비용에 대한 그 부담이 그 컸던 주민들의 그 호응을 그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원만히 추진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그 용인시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따금씩 어린이집의 아동학대가 사회 문제화되곤 하는데 이를 막기 위한 CCTV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거나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소식도 있네요. 네, 그 경기도가 그 최근 안양과 용인, 부천, 구리, 남양주 등 그 경기도 내 7개 지역의 그 어린이집 3천여 곳에 대해서 그 CCTV 설치와 운영을 그 점검했습니다. 예. 그 결과 이 가운데 30%가 넘는 1000여 곳이 CCTV 운영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그 적발됐습니다. CCTV에 그 영상을 저장하지 않거나 60일 이상 영상 저장 의무를 위반한 곳이 많았고요. 그 제대로 그 CCTV를 하지 않은 경우도 그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그 보육실이나 놀이터, 식당 등에는 그 꼭 CCTV를 그 설치해야 하는데 그 하지 않았거나 또 그 화질이 기준을 위반할 정도로 그 떨어지는 곳도 많았습니다. 특히 그 일부 어린이집은 보육실과 유희실의 그 CCTV 카메라 방향을 벽 쪽으로 향해서 설치해놨고 또 그 커튼이나 선풍기로 CCTV 그 카메라를 가려놓은 곳도 있었습니다. 예. 고의로 그 카메라 초점을 흐리게 해놓은 곳도 있었는데요.
경기도는 이번에 적발한 어린이집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예. 자, 그리고 수원시에 있는 노송지대가 새롭게 복원돼서 일반에 공개됐다는 소식 끝으로 들어볼까요? 네, 수원의 노송지대는 조선시대 정조대왕이 부왕인 사도세자연 등을 참배하는 길 주변에 조성한 소나무 군락지입니다. 예. 당시에 모두 500그루의 소나무를 심었는데 지금은 그 중에 34그루만 남아있고 이 소나무들은 현재 경기도 기념물로 지정돼서 보호되고 있습니다. 정조는 소나무를 갉아먹는 송충이를 직접 잡아서 없앨 정도로 소나무 사랑이 남달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노송지대 사이로 그동안 국도가 지나고 차량 통행이 많아서 많은 소나무들이 고사했는데요. 수원시가 국도를 우회도로로 옮기고 소나무를 추가로 더 심어서 노송지대를 새롭게 단장한 겁니다. 또 이곳에 있는 소나무의 명맥을 잇기 위해서 노송의 새 순을 다른 소나무 묘목에 접목하는 방법으로 노송 후계목을 기르는 사업도 함께 하고 있는데요. 시민들이 정조의 효심이 깃든 노송지대를 찾아서 역사도 느끼고 또 산책도 즐기는 명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YTN 김학무 기자였습니다. 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으로 나윤선의 클라우드9 띄워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폭염주의보 발령된 곳 여러분들은 주의해서 오늘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내일 아침 9시 10분에 뵙죠. 장원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Never let go of me. Cling to all